재활센터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환자들이 떠난 후 남은 공간은 고요했다. 매트 위에는 아직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늦은 저녁의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윤서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조심스레 입술을 깨물었다. 앞서 나눴던 키스가 아직도 생생했다. 그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강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윤서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위험한 건 운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때문 아닌가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나아가도 괜찮을까요? 윤서는 수건을 바닥에 놓고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선생님이 괜찮지 않다고 하면 저는 오늘부로 이곳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윤서 씨, 저도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더 이상 멀지 않았다. 다시금 키스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억누를 수 없는 깊고 격렬한 것이었다. 두 사람의 몸이 매트 위로 기울며 서로의 숨결과 체온이 하나로 섞였다. 잠시 후 호흡을 가다듬은 도윤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윤서는 눈을 감은 채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저도 몰라요. 다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 해요. 주위의 시선 그리고 책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혼자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제 마음만은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꼭 감쌌다. 오래전부터 갈망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드디어 드러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윤서는 회사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센터에 도착했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소처럼 환한 도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아, 강 선생님 오늘 그만두셨어요. 갑자기 정리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윤서의 손에서 가방끈이 느슨해졌다. 떠났다고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네.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만 말씀하시고. 윤서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하얘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서는 민우를 재우고 거실 불을 끈 채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메시지함에 새로운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윤서 씨, 미안합니다.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날 당신과 나눈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억지로 닦지 않았다. 선생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다. 며칠이 흘렀다. 윤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 아이 그리고 반복되는 하루.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불씨가 남아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회사 앞 인파 속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짙은 회색 코트, 묵직한 걸음. 윤서는 본능처럼 발걸음을 멈췄다. 도윤이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망설였다는 듯, 그러나 이제는 단단히 결심한 눈빛이었다.
윤서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갔다. 왜 다시 오셨어요? 그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당신을 떠나고도 알았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바로 윤서 씨 곁이라는 걸.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함께 답을 찾아가면 되겠지요. 당신이 원한다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서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거리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세상의 시선과 규칙, 금기를 넘어선 사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존재했다. 끝내 확신할 수 없는 미래. 그러나 두 사람은 알았다. 오늘만큼은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